안녕하세요, 하늘소리입니다. 성가대를 위한 기초훈련, 오늘이 6번째 시간인가요? 네, 6번째 시간, 발성법으로는 2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 서론적인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오늘은 호흡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발성법을 말씀드린다는 게 좀 막막하긴 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결국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직접 대면을 하고 소리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그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더 길게 할 필요가 없고요. 발성법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깐 밑밥을 좀 깔자면 발성법에 대해서는 이 사람 저 사람 참 말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과거에 전설적인 테너 엔리코 까루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100명의 성악가가 있으면 100가지의 발성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배우고 제가 이해하고 제가 노래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한 그 한도 내에서 하는 얘기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지금도 어떻게 하면 노래를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소리를 낼까 늘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자, 먼저 호흡. 발성의 근본 호흡.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횡격막이 어떻고 배를 뭐 내밀어라, 지탱해라, 땡겨라, 코로 쉬어라, 입으로 쉬어라, 압력이 어떻고. 어지럽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호흡에 대해서는 일단 많이 들이쉬고 많이 내셔라, 요것만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어떻게 들이쉬고 어떻게 내셔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몸이죠. 여기가 비강. 이 머리 안에서 가장 큰 빈 공간이 있는 곳이 비강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구강. 이게 성대죠. 성대, 후두. 그리고 이게 폐. 여기에 그 유명한 횡격막이 있죠. 횡격막. 표준어는 횡격막이 맞습니다. 경 아니고 격이 맞아요. 자, 숨은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죠? 배. 배 손 들어요. 배. 손 들고 계시고요. 호흡은 폐로 들어가죠. 이제 손 내리시고요. 그렇다면 왜 배가 나올까요? 왜 복식호흡이라는 얘기를 할까요? 바로 요거 요 녀석, 이 녀석의 움직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몸통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밀폐가 되고 한정된 공간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 더 들어오려면 어딘가는 팽창을 해야겠죠. 여러분 학생 때 애들끼리 막 샌드위치 하면서 장난치면 애들 한 명 바닥에 눕혀놓고 여러 명이 막 덮치고 했잖아요. 그거 하면 밑에 깔리면 어때요? 숨이 안 쉬어지죠. 왜 그래요? 몸이 눌리면서 팽창할 공간이 없어지니까 숨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려면 몸에 어딘가는 공간이 생겨야 돼요. 공기가 들어올 공간. 그런데 왜 배가 나오느냐? 중학교 때인가 생물 시간에 이런 실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유리병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밀폐가 되어 있고 여기는 고무판으로 막아놨어요. 고무판. 그리고 여기에 빨대를 딱 꽂고 대롱을 꽂고 여기 끝에 풍선을 요만한 걸 하나 달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요 판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 당기면 이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이런 실험 해본 적 있으세요? 안 해봤어도 지금 본 거니까 아는 거예요. 이제 이게 호흡의 원리예요. 이게 횡격막이에요. 이게 횡격막. 얘를 당겨 내리면 그 반작용에 의해서 공기가 알아서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호흡의 포인트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순서, 인과관계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니까 몸이 부풀지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사실은 몸이 부풀어 오르니까 그 압력 차이에 의해서 공기가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즉 순서가, 인과관계가 이렇게 들어와서 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얘를 늘리니까 그 압력의 차이로 인해서 공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순서가 1, 2가 아니라 여기가 1, 여기가 2라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호흡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훈련을 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배를 내밀어서 숨이 들어오게 만든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느끼면서 호흡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 숨이 드나드는 것을 의식적으로 얘가 아니라 얘가 통제하도록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여기서 들이마시고 내쉬는 게 아니라 횡격막을 펼치면 들어오고
얘를 줄이면 숨이 나오고 이걸로 호흡을 통제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이런 게 되겠죠. 얘만 왔다 갔다 하면 공기가 알아서 드나드는 거예요. 내가 공기를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호흡에 대한 건 얘가 다 통제하도록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내시더라도 잠깐이라도 짬내서 하루에 한 5분, 10분이라도 앉아서든 서 있어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숨만 이렇게 이걸 계속 느끼면서 숨 쉬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뭐 길게 끌고 뭐 버티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얘를 느낌만 찾으세요. 아, 이게 횡격막을 써서 공기가 들어오는 느낌이구나. 아, 이렇게 미니까 공기가 나가네? 이러면서 이 배를 움직이면서 공기가 어떻게 드나드는지 그 느낌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소리를 낼 필요도 없고 일상 속에서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성악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학교 등하교할 때 버스에서 앉아있든 서있든 간에 횡격막을 느끼는 이 호흡 연습을 계속했어요. 수업 중에도 생각나면 앉아서 호흡 잡고 호흡 버티고 배로 막 책상 밀기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나중에 피아노도 밀고 허리띠도 막 튕기고 막 그랬죠. 여러분 세상 만사가 거의 다 그렇겠지만 어떤 기술 이런 스킬은 결국엔 습관이에요. 지식이나 어떤 비법 같은 게 아니고요. 내 습관으로 내 몸에 밴 게 그게 스킬이에요. 자, 그러면 어떠한 습관을 들여야 되느냐. 일단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횡격막을 이용해서 호흡을 통제하는, 호흡을 컨트롤하는 그 느낌을 먼저 찾으시고요. 그 느낌은 초보든 고수든 다 똑같아요. 누구나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호흡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느낌을 잡았으면 숨을 채울 때와 뱉을 때의 기본 요령을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채울 때, 들이쉴 때 코로 들이쉬냐 입으로 들이쉬냐 그런 걸 따지지 마세요. 얘만 신경 쓰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디로 들어오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얘만 펼쳐 놓는다, 횡격막만 내린다, 그것만 생각을 하세요. 숨을 막 깊게 들이마시거나 길게 마신다고 해서 숨이 꽉 차는 게 아니에요. 얘만 펼쳐졌으면, 얘만 공간이 확보가 됐으면 이미 공기는 다 들어온 거예요. 숨을 길게 내기 위해서 숨을 길게 들이마셔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노래를 하다 보면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렇죠? 음악이 막 진행되는 가운데서 숨을 중간중간에 짧게 쉬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마다 이렇게 쉬고 있을 수 없잖아요. 0.5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이렇게 다 채울 수 있다고요. 이렇게 짧게 쉬는 것으로도 프레이즈를 길게 끌고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해요. 짧게 들이쉬고 얼마든지 숨이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숨을 길게 내쉬기 위해서 길게 들이마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짧게 들이마셔도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가능하려면 이 배가 굳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릴렉스 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빠르게 들이마시고 빠르게 내쉬는 게 가능해집니다. 노래하다가 숨을 내쉬거나 뭐 들이마실 때 이렇게 복근이 근육이 긴장이 돼 있으면 숨을 편하게 자연스럽게 빠르게 들이마시고 내쉬기가 어렵겠죠. 예를 들어 소리를 쭉 내서 아 해서 소리가 다 나가는데 여기가 경직돼 있으면 그 다음에 바로 재빠르게 숨을 채워야 되는데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풀려 있어야 돼요. 숨을 들이마실 때나 내뱉을 때나. 그 말은 여기 텐션을 잃거나 압력이 풀어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숨을 다 내쉰 다음에 이렇게 한 번에 빨리 채울 수 있도록 얘가 굳어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숨을 다 내쉬고 숨을 다 내쉬고 숨을 다 내쉬고 요렇게 순간순간 빠르게 툭툭툭 공기가 찰 수 있게끔 바로 횡격막이 촥 하고 내려갈 수 있게끔 여기가 flexible, relax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다 연장선에 있는 거죠. 그래서 횡격막의 느낌을 찾으면 그 느낌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얘로만 다 통제를 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숨을 뱉어야겠죠. 이때 여러분 배를 내밀듯이 하지 마세요. 호흡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이 부풀어야 공기가 들어오듯이 공기가 나가면
당연히 부피가 줄어드는 게 이치겠죠. 물론 배를 내밀듯이 하라는 말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알 것 같고,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아포지오를 잘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아포지오가 뭐냐면, 아포지오는 이탈리아로 뭔가를 지지해 준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숨이 나갈 때 횡격막이 그 지탱력을 잃어버리고 힘없이 호흡이 풀려버리지 않도록 잘 버텨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분명히 공기가 나가면서 배는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이 횡격막의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숨이 빠지는 순간에도 배를 밀어내듯이 횡격막을 내리 누르듯이 지탱을 해줘야, 즉 배를 계속 내미는 방향으로 밀어내듯이 해야 더 잘 지탱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에너지의 방향성이 반대가 되겠죠. 혹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성악가들이 고음을 내거나 호흡을 강하게 쓸 때 똥꼬를 조이라는 말을 합니다. 반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굉장히 키포인트가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배를 내밀듯이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뭔가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죠. 쉽게 얘기해서 똥 싸는 느낌 들잖아요. 그럼 에너지의 방향이 어디예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아래쪽이잖아요. 여러분, 똥꼬로 노래하실 거면 숨을 뱉을 때도 이렇게 하는 게 좋으시겠지만, 입으로 노래를 하시려면 이렇게 밀어 올려주는 게 좋겠죠. 물론 뭐 정답은 없어요. 밀어내는 방식으로 해야 노래가 더 잘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노래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하지만 제 생각엔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맞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특히 고음을 많이 내시는 분들, 테너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호흡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 들이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횡격막을 이용해서 들이쉬고, 내쉴 때는 그 상태에서 복근이 경직되지 않게, 그래서 배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두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속에 있는 횡격막, 이게 호흡이 나가면 이렇게 올라와요. 횡격막이 숨을 들이쉴 때는 이렇게 펴졌다가 숨이 나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 위쪽까지. 그래서 숨이 자연스럽게 나가게 두시되, 요게 풀려버리지는 않게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풀려버리면 긴장이 탁 풀려버려서 소리에 제대로 호흡을 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요 텐션이 풀리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호흡이 나가도록 두라는 거죠. 그래서 더 강한 소리, 더 높은 소리를 내야 될 때는 그때에 따라서 얘를 한번 쭉 압력을 더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보엠의 아리아의 하이씨가 나오는 부분인데, 라스파 지금 낸 게 하이씨예요. 제가 방금 하이씨를 낼 때 여기를 한번 훅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압력을 세게 밀어 올렸죠. 이거예요. 이게 고음을 낼 때, 강한 소리를 낼 때 악셀 밟듯이 한번 훅 넣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소리를 한번 탁탁 쳐서 내보세요. 자연스럽게 배가 당겨지죠? 배를 밀어내듯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공기가 나가려면, 호흡이 나가려면 배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탱한답시고 배를 안 줄어들게 만들려고 밀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배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두세요. 그 상태에서 호흡이 길게 유지가 되고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경험이 쌓이고, 그러면서 호흡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자,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연습을 하느냐. 첫 번째, 횡격막을 느끼는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으로는 그걸 가지고 호흡을 통제하는 느낌을 찾으시고, 그게 되기 시작하셨으면 호흡을 일정하게 길게 내뱉는 연습을 해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미에 잠깐 그런 얘기 했었죠. 호흡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그 얘기는 노래의 어떤 프레이즈나 어떤 악상에서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호흡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호흡의 라인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노래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는 압력을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흐름이, 그 긴장감이 항상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을 들이신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런 연습을 하시다가 그렇게 숨을 길게 일정하게 빼는 연습을 하시다가 이제는 거기에다 소리를 붙이는 거예요. 호흡이 나가는 거에다가 자연스럽게 소리를 그냥 딱 붙여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흡이 소리를 가지고 가게끔 하는 그 느낌, 거기까지 찾으면 그게 다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뭔가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더 다양한 상황에서 더 잘 시행하도록 훈련해서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더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처음에 느낌이 잘 안 오고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의지력을 이미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걸을 수 있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애기들 보세요.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걷지 않습니까? 물론 뭐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걷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애기가 한 100번쯤 넘어지고 나서 에이, 난 걷는 건 안 되나 보다. 이번 생은 글렀네. 그냥 기어다니면서 살 팔짱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걷는 걸 포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죠. 여러분들 그 아기들의 눈빛, 그 짧은 팔다리에서 느껴지는 그 의지를 한번 보세요. 내가 수백 번, 수천 번을 넘어져도 반드시 걷고야 말리라는 어떤 강한 열정과 불굴의 정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수십 년 전에 이미 그런 열정과 노력을 통해서 성장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얼만큼 하면 되냐고 묻지 마세요. 노력은요,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